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의 명리학 이야기 오늘은 18번째로 재성에 대해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성은 사길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길격입니다. 재간 인식이 있는데요. 재와 간과 인수와 그리고 식신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길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길격, 사길격이죠. 그리고 흉격은 살상겁인이 되겠죠. 7살이라고 하는 살하고 상간의 상하고, 그리고 겁재의 겁하고, 그 다음에 양인의 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거를 갖다가 길격이라고 그러고 밑에 게 흉격이 됩니다. 길격은 그대로 하나의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갖다가 시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길격은. 그리고 흉격은 자평진전에 보면은 역으로 이용을 갖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압을 갖다가 시켜야지 하나의 제대로 된 격을 이루어진다. 길격은 제압을 시키면 안 되겠죠.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대로 유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흉격은 제압을 갖다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격이 성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최고 많고, 또 그리고 돈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십성이라든지 잘 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제격이다 보니까 제격을 갖다가 가장 길격으로 쳤습니다. 길신이죠. 하는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옛날에도 돈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현대에 가면 갈수록 돈의 중요성이 더 막강하게 실제로 중요하죠. 어떤 큰 부자들, 빌 게이츠라든지 손정희씨라든지 뭐 이러한 거부들이 하나의 세계를 갖다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부 다 재를 갖다가 최고로 칩니다. 하나의 간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으면 끝나지만 재라는 것은 영원한 거죠. 하니까 제격을 갖다가 최고로 치겠죠. 그리고 이제 간이고, 그 다음에 인수, 어떤 학문이라든지 머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은 하나의 말이나 자기의 몸품을 팔아가지고 하나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걸 보통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상겁이는 흉격인데, 살은 평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어떤 이런 거는 살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흉격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은 하나의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압을 갖다 시키면은 그 팔팔하게 날뛰던 것을 갖다 제압을 갖다 시키면은 더 좋은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간도 하나의 인이 눌러가지고 적정하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지그시 눌러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상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겁재는 팔자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겁재 자체는 겁재나 양인이나 하는 거는 왜 흉격으로 치냐면은 재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재를 탈취를 갖다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겁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가 눌러줘야 되냐면은 겁재라든지 하는 겁재나 양인이나 이랬을 때는 하나의 양인 노살이라 해가지고 살이 아니면은 간이 이렇게 제압을 갖다 시켜줘야지 재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효인살이라고
뭐 편인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 트레이 하나의 그 시대의 트렌드이니까 인이라는 것은 기획하고 머리를 갖다 쓰는 건데 효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코 흉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양인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흉격이라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제, 편제, 제격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격이 왜 좋은가 하면은 다른 이런 십성들하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옆에 식신이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생제한다고 그러죠. 생제. 하여간 무엇보다도 이 어떤 식신이나 상관은 누구를 갖다가 이 생해주냐면은 정제, 편제를 갖다가 생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이 어떤 재성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희식신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희. 쟤는 식신을 보면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제희식신 중에서도 바로 옆에서 식신생제를 갖다가 하면은 더 좋아합니다. 식신생제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격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식신생제. 식신생제라고 하는데 식신생제는 예를 갖다가 드는 게 좋겠습니다. 식신생제라는 것은 어떨 때 식신생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이라고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되지만 얘가 경으로 해가지고 보통 갑으로 많이 드는데 하도 갑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갑이 있죠. 갑이 경을 보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재가 되죠. 편재가 됩니다. 그래 하고 편재가 되는데 요 옆에서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이 생재를 갖다가 하면은 더 알라없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임이라든지 이게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신이 되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식신이 생재를 갖다가 하는 거죠. 식신이 생재합니다. 식신이 생재하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식신이 생재를 갖다 했다 그러고 그냥 재성은 위에 투감만 돼도 좋다 그러더라. 떨어져 있어도 어떤 좋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은 제기투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식신생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는 위에 하나의 재가 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좋다 하더라.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재는 기뻐합니다. 어떨 때 기뻐하느냐? 하나의 투재가 됐을 때 기뻐하는 거죠. 제희투재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어떤 위에서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어떤 자기하고 일간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위에 간에 투 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이것만 보더라도 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희투재, 식신생재 그러한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일단 식신상간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둘이서 하나의 식신은 생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는 아주 그렇게 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식신이라는 거는 식신 혼자서는 어떤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식신은 하나의 자기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아이고 그냥 식복 있다 하나의 먹고 살기는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반면에 재성이 식신이 생재를 갖다가 하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고 부자다, 아주 대부자다, 아니면 소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식신상간이 재를 갖다가 생해주면은 재는 어떤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과물이 되는 건데 식신하고 상간이 열심히 움직였는데 결과물이 없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몸은 엄청 바쁘고 나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재라는 거는 또 무엇이 또 누구하고도 상당히 잘 맞느냐. 정인 편인하고도 잘 맞습니다. 정제 편제가 여기서 쭉 보면은 그걸 하죠. 정인 편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걸 하지만 그러나 정인하고 편인하고 같이 있으면은 재를 갖다가 정인 편인은 어떻게 재를 갖다가 이렇게 북돋아 주냐면은 소위 말해서 요거는 정인 편인 자체는 하나의 머리죠. 머리, 지혜죠. 지혜를 나타내고 인수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문서죠. 문서로서 재를 갖다가 아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한다 해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얘기들을 갖다가 잘 새겨놔야 되는데 재하고 인하하고 불에다 재인불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재와 인이 꺼리낄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부자가 된다 이랬습니다. 소부자가 아니라 재와 인이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성이 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인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병을 사이에 두고 인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큰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것도 소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성은 벌써 식신상간하고도 조화를 갖다가 잘 이루죠. 정인 편인하고도 조화를 갖다가 잘 이룹니다. 제격이라는 것은 정제 편제로 나눠가지고 정간 편간처럼 완전히 구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성입니다. 하는데 정제를 굳이 하나의 그 분류를 갖다 하면은 정제라는 것은 월급쟁이 생활을 보통 한다.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저축하고 구두쇠적인 기질이 있는 반면에 편제는 하나의 그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돈놀이를 갖다가 한다든지 또 그 어떤 정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가지고 왕창 들어오고 왕창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융통성이 상당히 많고 돈의 씀씀이가 크더라. 돈의 씀씀도 크고 또 보통 이 재가 인하고 같이 있다든지 식신상간되면은 편제는 돈을 갖다가 그냥 잘 쓰더라. 어떤 일본말로 기마이가 좋다 그러나? 뭐 하여간 돈을 갖다가 이렇게 팍팍 쓰는 경향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제 편제는 또 뭐가 좋을까요? 정제 편제라는 거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재산을 갖다가 또 지켜야 되겠죠. 재산을 갖다가 지키려면은 누구가 있어야 되냐면은 정간편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간편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정제 편제에 돈을 빼들러 들어오는 게 누군가 하면은 비견급제가 돈을 갖다가 빼들러 들어오죠.
비경급제. 비경급제가 돈을 갖다가 아주 탐해가지고 탐재를 갖다가 해가지고 아주 탈취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죠. 하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막아주느냐 한번 볼까요? 이게 그걸 갖다가 누가 하냐면은 제 돈을 갖다가 빼들러 오는 거는 비견급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빼들러 오죠. 비견하고 급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가 있느냐고요? 군비쟁제라는 얘기가 있죠. 자, 무리군자, 군급쟁제, 하나의 겁이 이 무리를 갖다가 이루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겁이 무리를 갖다가 이루고 있으면은 제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콩 쪽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리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 빼들러 오니까 이게 재산이 남아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좀 잘 됩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재산이 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적으로 해가지고 이 군급쟁제 사주들은 항상 재산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간들의 재산의 분쟁이 또 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급쟁제를 갖다가 누가 막아주느냐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군급쟁제를 갖다가 칠 수 있는 게 누구냐? 칠살하고 정관이 막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주를 보면은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재성 옆에 간성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끼고 나라에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너무 심할 때는 사실상 탈자가 이미 되기 때문에 평간을 갖다가 칠사를 갖다가 쓰는 거죠. 칠사를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갖다 하느냐? 여기에 군급쟁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떠한 학문적으로 있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양인노사이라 그러죠. 양인노살이라고 하는데 양인노살은 양인이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아주 강하게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경인데 월지에 유가 있다. 그 다음 또 옆에 하나 유가 더 있다. 이런 게 양인이 되면서 급제가 많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서리로자가 아니라 드러낼 로자, 살을 갖다가 드러내라. 허연 얘가 깡패라고 양인이 돈을 갖다가 정제거를 빼들러 오려면은 누가 막고 해주냐 하면은 정관 평간이 막는다, 막아준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한 거는 자기가 자식을 갖다 낳은 거죠. 그 자식들이 항상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오는 거를 갖다가 해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항상 이 원리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는 항상 자식은 부모를 갖다가 보호를 갖다가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죠. 그래서 정관 평간하고도 상당히 조화를 갖다가 조화롭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거든지 다 좋은데 다만 어떤 거가 들어오면은 아주 골치가 아프냐 하면은 이거 하나죠. 다른 거 없죠. 비견급제가 뭐 그냥 비견급제가 한두 개 있고 조화롭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양인의 역할을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양인의 역할을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군급쟁제, 군비쟁제로 존재됐을 때 그때가 해롭지 다른 어떤 식신상간, 정인편인, 그 다음에 정간편간 다 조화롭게 조화를 갖다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저기 다 수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포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견급제랑 상간이랑 또 이런 쪽 부분하고 조금 틀리게 수용의 폭이 상당히 넓음을 갖다가 발견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재성에서는 됩니다. 이게 적이죠. 그러고 두 번째로 또 적 아닌 적이 있을 수가 있죠. 뭐가 있냐고요? 재생살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정제, 편제, 재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생하죠. 생을 하는데 생을 갖다가 어디 가서 생을 하느냐? 편간 쪽에 가가지고 생을 한다 이거죠. 편간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재생살 겁나는 거죠. 사실상 재생살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고 예를 갖다가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갑이라고 가정을 갖다가 했을 때 여기에 살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경금이 있다는 편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을 때 경금을 갖다가 누가 생해주느냐 하면 재성이 생해주는 거죠. 재성이 토가 있다. 그래서 토생금 해가지고 갑을 갖다 쳤을 때는 하나의 살에다가 뭔가 하면은 살인데 살의 힘을 갖다가 더욱 배가를 갖다가 시키니까 이런 경우에 사주를 갖다가 봤을 때는 어떤 편가는 육친적으로 하나의 남편이 되죠. 여명의 입장에서는 하는데 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두드려 패구나 이렇게까지 가정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막말로 얘기하면은 하는데 극히 불길하더라. 이 어떤 여러 가지 임상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더라. 재생살이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백격 중에 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재생살입니다. 성격이 있으면은 백격이 있죠. 패한다. 그래서 백격입니다. 그리고 또 일명 또 화격이라고도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죠. 패나 파나.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재성은 너무 재가 많으면은 재다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세론에서 보면은 아주 좋게 안 봤습니다. 기세론 쪽으로 보면은 재다신약은 재다신약은 보통 옛날의 책들을 갖다가 보면은 하나의 그 박건 번지를 하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다.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있으면 뭐하냐. 맨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판이다. 그거를 보고 재다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트렌드로 해가지고 보니까 재다신약이라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다신약이. 그런데 밑에 지장간에서 재가 어떻게 합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지 재다신약이라고
이것이 안 좋다. 이 기세론으로 이런 시대는 트렌드는 이제 지난 거죠. 합성을 갖다가 시장간에서 뭐하고 합성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다 신약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죄가 많아도 실제로 왜 안 좋느냐 하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해치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안 좋다고 하나의 구술을 갖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제다 신약이라고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항상 재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간이면은 일간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일간인데 여기에 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쟤하고 합을 해야지 소위 말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각기 이런 식으로 합을 갖다가 하면은 돈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폐격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갖다가 해보면은 재성이 아주 돈을 갖다가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느냐 이걸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일단 재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식신 옆에 재성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게 보더라. 식신생재. 그 다음 두 번째. 식신생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은, 식신격에서는 하나의 그 평간을 갖다가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고, 재성은 역시 또, 이 부분도 간을 갖다가 생낸다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를 갖다가 시키기 때문에 간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고 궁급쟁제라는 게 나왔을 때는 우리 문자 궁급쟁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산을 갖다가 이용을 갖다가 하더라. 사를 갖다가 이용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고 기왕 이 어떤 죄를 갖다가 치더라기 위해서는 제왕신앙이 돼야 되더라. 죄가 왕하면은 내 몸도 건강하면은 더욱더 죄를 갖다가 많이 취할 수 있더라. 그 비율적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실제로 임상학적으로 많이 경험을 갖다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궁급쟁제가 너무 많으면 벌써 그거는 궁급쟁제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적정 비율을 갖다가 구조적인 거하고 적정 비율을 하나의 임상에서 자꾸 경험을 갖다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재라는 거는 자기 일간하고 합을 갖다가 해야 되더라.
일간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아주 잘 되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패격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패격은 패격은 이런 게 있겠죠. 잠시만요. 패격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패격의 가장 치명상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것 제격이라도 이러한 점 자체는 참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패격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첫째는 재생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갖다가 한다고요? 생해가지고 살을 갖다가 하잖아요. 이게 제가 간을 갖다가 생하면 좋은데 살을 갖다가 생하면은 하나의 그 어떤 원래도 살이 옆에 붙어 있으면 일간 옆에 붙어 있으면 힘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힘을 더 부과를 시켜주니까 이 폭력성이라는 걸 말을 못한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갖다 잠깐 했지만 갑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옆에 기라는 게 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토를 갖다가 생겨주는 게 뭐가 있죠? 하가 예를 들어가지고 있다 하면은 하가 이거는 정제인데 정제 이게 잠시만요. 옆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옆에서 누가 있느냐 하는데 옆에 살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살이라는 것은 경을 갖다가 뜻하겠죠. 경을 갖다가 생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가 있죠. 토생금대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도 살이라는 걸 갖다가 그래 아니라 치는데 여기에 힘을 갖다가 더 부과를 시켜주니까 여기 갑, 일간,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여자의 이러한 사주들은 보면은 폭력 남편을 만나가지고 무진장 애를 갖다가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한 예정을 갖다가 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생살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군겁쟁제, 군비쟁제가 있습니다. 누차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어떤 이거는 무리군자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겁재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빼들러 오는 거죠. 이 어떤 비겁의 무리들이요. 위에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알겠지만 이것들이 비견겁재가 드글드글하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제 편제를 갖다 다 탈취를 갖다 해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편간이라도 딱 야 못 가져가, 정간이 못 가져가. 그런데 너무 많았을 때는 정간보다는 편간이 필요하겠죠. 야 그거 못 가져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군겁쟁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의 지지에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불길하죠. 일이 자꾸 꼬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원래 죄가 있는데 죄가 형충이 나 있으면은 그 죄가 또다시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의 충이 나고 형이 나고 이랬을 때 또 아니면은 없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또 형충이 나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징조도. 그러고 극신약하는 거하고 너무 극으로 신약하다. 극신약. 극신약하면은 좋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강해야지 죄를 갖다가 받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알아봤습니다. 죄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죄는 가장 사길격 중에서 가장 길격이다. 죄라는 것은 다른 십성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식신생재, 아주 식신생재 제희 투 식만 하더라도 좋더라. 그리고 인수하고도 잘 어울리더라. 또 간을 생해줘가지고 비견겁죄로부터 재산의 탈취를 갖다가 막더라.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이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다만 재성이라도 하나의 재생사를 하더라. 또 내지는 재성의 지지에 밑에 지지에 형충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불길하게 나타나더라.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파지게 된다든지 재산을 갖다가 잃는 부분이라든지 부부적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부인이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성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재성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물론 하나의 자평진전에 정제편제로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겠지만 오늘은 재성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자, 정간, 평간, 정인, 편인, 식신, 상간 이렇게 전부 어떤 아주 관계가 원활하고 좋습니다. 다만 누구? 얘만 비견겁죄만 피하면은 그러고 내가 생해주는데 평간을 갖다 해가지고 바로 옆에 나 옆에 붙게만 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자, 이상으로 재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간, 평간, 간성에 대해 가지고 정평간에 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평간은 정간하고 평간하고 나눠 가지고 얘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재성은 식신상간도 뭐 크게 나눌 필요, 상간은 조금 나눠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재성은 크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정간, 평간은 정간은 바른생활의 사나이라 그러면은 평간은 깡패, 조폭 뭐 이런 거에 속하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정간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편에는 인수로 그냥 묶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자, 오늘도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정간 시간에 학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